그걸 또 왜 버텨? 넌 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겠어.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느려지는 어느 오후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얽히는 네 사람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TVN 새 토일 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쌍둥이 자매 유미지와 유미래 그리고 이들과 깊은 인연을 가진 두 남자 이호수와 한세진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얼굴은 닮았지만 삶의 궤적은 전혀 달랐던 두 자매, 강단 있고 에너지 넘치는 유미지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말하지 못한 상처를 품은 언니 유미래. 이들과 서울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는 건 고등학교 시절 동창 이호수, 냉철한 도시 남자, 법조인이지만 그 누구보다 조용히 사랑을 기다려온 인물입니다. 겉으론 단단해 보이지만 삶의 의미를 찾아 치열하게 싸우는 그의 내면은 마치 고요한 물속의 파동처럼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도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술리라는 시골 마을로 귀농한 청년, 한세진. 모종의 이유로 커리어를 버린 그는 낯선 농장에서 딸기 농사를 시작하며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죠. 하지만 그 변화는 단순한 전직이 아니라 아주 오래 묻어두었던 마음의 비밀과 마주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두 자매와 두 남자, 네 사람의 인연은 복잡하고도 섬세하게 얽혀가며 도시의 고독과 시골의 온기 사이에서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되묻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풍경 속 익숙한 듯 낯선 두 사람의 재회, 두술리에서 함께 자란 유미지와 이호수는 오랜 시간 흘러 다시 마주하며 말하지 못한 상처 위로 쌓인 우정과 눈빛으로 서로를 기억해냅니다. 공개된 포스터 속엔 골목을 걷는 두 사람의 실루엣,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들이 거리 위를 메우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봐주는 유일한 사람이란 대사, 한 줄이 이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위로의 핵심이죠. 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단순한 귀농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도시를 등진 청년이 만나는 시골의 따뜻함, 다정한 이웃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설렘. 그 모든 것이 모여 한 사람의 상처를 감싸고 또 다른 이의 마음을 열게 하죠. 배우 박보영은 유미지와 유미래 1인 2역을 맡아 완벽주의와 생기 가득한 삶을 넘나들며 거짓말로 진짜 인생을 마주하게 되는 복합적 서사를 그려냅니다. 박진영은 처음이란 단어의 설렘을, 류경수는 고요한 상처가 있는 청년의 복잡한 내면을 섬세하게 연기해내며 네 사람의 감정을 풍부하게 채워갈 예정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시작일 수 있는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당신에겐 다시 한번 마음을 건드릴 이야기. 미지의 서울 5월 24일 토요일 밤 9시 20분 TVN 첫 방송 첫 화부터 꼭 시청하세요. 이제부터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뇌피셜의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부터의 내용은 공식이 아닙니다. 실제 전개와는 전혀 다를 수 있고 소설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만의 상상이라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혹시라도 예측은 사양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재밌는 건 이제부터라는 거 다들 아시죠? 공식 정보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인물 간의 감정선,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뒷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걸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이 가장 위험할까? 그럼 뇌피셜의 세계로 출발합니다. 야, 유미지. 반쯤 흙먼지 뒤덮인 서울의 늦은 오후, 버스 정류장 앞 흘끗 눈을 돌린 순간 세상에 진짜 유미지였다. 호수야? 진짜 오랜만에 목소리. 그냥 부르기만 했을 뿐인데 둘 다 10대 시절 운동장 냄새가 났다. 와, 야, 너 진짜 그대로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이냐? 몇 년은 무슨 거의 10년이 넘었지. 그때 내가 교복 입고 내 도시락 훔쳐먹은 날 이후로는 처음이니까. 어이, 그건 너가 반찬을 너무 잘 싸와서 그런 거거든? 둘은 빵 터졌다. 서울의 인파 속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이토록 편할 수 있다는 게 웃기고도 따뜻했다. 유미지는 지금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다 했다. 호수는 로펌에서 근무 중이라며 살짝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야, 넌 되게 달라졌다? 그때는 되게 막 욱하고 그랬잖아. 지금도 욱해. 근데 이제는 법으로 욱하지. 야, 말 진짜 재수없게 한다. 변한 거 없어. 그 말에 둘은 동시에 웃었다. 호수는 가볍게 물었다. 근데 여기 어쩐 일이야? 섭외 인터뷰. 근처 촬영하러 왔어. 너는? 법원 들렀다가 커피 한잔 하려고. 그러다 너 봤네. 그냥 좀 신기하다. 나도. 짧은 정적이 흐른다. 하지만 어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반가움이 채 다 풀리지 않은 기분이었다. 그때 호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혹시 시간 되면 밥이나 먹을래? 뭐, 그냥 밥. 고등학교 동창끼리 말이야. 유미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다가 어깨를 으쓱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단, 내가 계산해. 역시 하나도 안 변했다. 알았어. 오늘은 내가 낼게. 도시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 고등학교 담벼락 뒤에서 놀던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유미지는 종종 그날의 공기를 떠올렸다. 가을 냄새가 조금씩 묻어나던 서울 골목, 오랜만에 마주친 익숙한 얼굴. 그리고 그때 호수의 말투. 야, 넌 그대로네. 기억이라는 건 참 이상하다. 그냥 잠깐 마주쳤을 뿐인데 왠지 마음에 여운이 남는다. 그건 그날의 서울이 조금 특별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도술리에서 올라온 이후 유미지는 한 번도 이 호수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서울의 매연처럼 흐릿하게만 남아있던 이름. 그런데 그의 눈동자가, 그때 그 눈빛이 여전히 그대로였다. 나 기억 안 나? 호수가 조용히 물었다. 미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기억하지. 교복 주머니에 딸기 캔디. 매일 넣어두던 친구. 그 짧은 한마디에 오래된 시간들이 뒤흔들렸다. 호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눈을 오래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넌 여전히 그 이름으로 부르네. 그 말을 듣고서야 미지는 조금 머쓱한 듯 눈을 피했다. 이제 와서 변하기엔 너무 늦었잖아. 무심한 듯 말했지만 목소리는 아주 작고 조심스러웠다. 길과 가로수 사이로 봄바람이 불었다. 소박한 카페 창가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그 사이엔 커피잔보다 오래된 감정들이 놓여 있었다. 그날 기억나? 호수가 말을 꺼낸다. 내가 뛰다가 넘어졌는데 내가 대신 혼났던 날. 미지는 피식 웃었다. 그날 내가 울었다고. 애들이 다 놀랐던 거. 호수는 말없이 웃었다. 그들은 긴 세월을 건너 다시 시작점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까? 아니면 정리일까? 미지는 모른 채 고개를 들었다. 혹시 내가 여기에 온 이유, 나 때문이야? 그 질문에 호수는 망설이다가 이렇게 답했다.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처럼 내가 웃는 거 보니까 괜히 오지 않았단 생각은 들어. 그 순간 미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그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때의 나일까? 마침내 미지가 조용히 속삭였다. 서울이 참 낯설었는데 지금은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 내 덕분에. 그 말에 호수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따뜻한 봄이 정말 온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미지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 자주 갖게 되었다. 누군가는 카페를 찾고 누군가는 산책을 한다지만 그녀는 그저 이어폰 하나로 도시의 소음을 덮은 채 낯익은 골목을 서성였다. 이름 모를 벽화가 그려진 담벼락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벤치에 앉아 마신 커피는 어느새 미지근해져 있었다. 다시 만난 호수의 말투는 변한 게 없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예전보다 조심스럽고 예전보다 오래 머물렀다. 그 눈빛이 왜 자꾸 생각나지? 미지는 혼잣말처럼 생각을 흘리다 말고 고개를 흔들었다. 감정이란 게 이렇게 오래 끌어당길 수 있던가.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났을 뿐인데 손끝이 왜 이리도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예전의 호수는 그냥 옆자리에 있는 남자였고 심심한 오후를 함께 때우던 존재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쩐지 그의 말 한마디에도 의미를 찾고 있었고 지나가듯 웃어도 괜히 마음이 먼저 반응했다. 며칠 뒤 마주친 건 아주 우연이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같은 동네였으니 자주 볼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타이밍은 너무도 절묘했다. 마트 앞에서 귤 한 봉지를 들고 서 있는 미지에게 호수가 다가와 말을 건넸다. 미지야, 요즘 자주 보인다? 이 동네 자주 와? 그냥 뭐 걷다 보면 여기까지 오더라고. 그 대답에 호수는 조금 웃으며 귤 한 봉지를 덥석 집어들었다. 귤 좋아하는 건 여전하네. 내가 한창 시험 공부할 땐 귤만 까먹었잖아. 그때도 내가 옆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도와주긴 나보다 내가 점수 높았잖아. 익숙한 말장난에 미지는 피식 웃으며 눈을 피했다. 그런데 그의 손끝이 다시 다가왔다. 귤 껍질을 까며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를 건네는 그 손짓이 너무나 다정해서 순간적으로 미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 안 돼. 이건 그냥 옛날 친구의 배려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 다독였지만 귤의 단맛이 입 안에 퍼지는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전류가 또 한 번 스쳐 지나갔다. 둘 사이엔 어떤 말도 없었고 어떤 약속도 없었지만 마치 그날 이후부터 하나씩 조용히 정리해가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미지는 자신이 만든 경계선 위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었고 호수는 그 선을 넘지는 않되 지우려는 듯 천천히 그 위를 따라 걷고 있었다. 햇살이 옅은 오후 그들은 마주 보고 걷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더 하려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 거리 그 거리낌 없는 숨소리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그리고 그건
미지도 몰래 인정하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그 떨림. 이호수는 조용히 말랐던 귤 껍질을 까며 천천히 두 조각을 떼어냈다. 그 중 하나를 유미지 쪽으로 내밀며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다. 예전처럼. 하나 줄까? 순간 유미지의 손끝이 멈췄다. 귤 껍질을 벗기던 손. 귤즙이 조금 묻은 그 손이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 기억에 닿아버렸다. 고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부러지기 쉬운 손가락으로 귤을 까던 이호수가 말없이 하나 건네던 그날도 있었다. 계절이 다르고 옷이 달라졌지만 손끝은 똑같았다. 유미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귤 조각을 받았다. 둘 사이엔 그 한 조각만큼의 거리, 짧지도 길지도 않은 그 틈엔 할 말은 많은데 말하지 않는 감정이 오갔다. 맛은 어때? 달아. 조금 시큼하고. 유미지는 고개를 툭 숙였고 이호수는 짧게 웃었다. 옆자리의 공기가 아주 작게 일렁였다. 서로의 눈을 마주친 건 그 순간이었다. 짧지만 정적이 길게 걸렸다. 유미지는 귤 껍질을 접으며 물었다. 근데 넌 왜 여길 왔어? 서울 사람 아닌데. 이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냥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 서울이라는 데가 사람보다 일이 먼저인 느낌. 거기서 내가 빠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 도망쳤어. 유미지는 한참 말을 잇지 않았다. 무릎 위에 올려둔 귤 껍질이 작게 구겨졌다. 그런데 여기도 사람들 많진 않잖아. 심심하지 않아? 이호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내가 있잖아. 조용한 말. 이호수는 다시 귤을 하나 더 까기 시작했다. 말없이 건넨 조각을 유미지는 이번엔 조금 망설이다가 받았다. 입에 넣고 씹는 사이 어디선가 달구는 소리가 울렸다. 해가 천천히 기울고 그늘이 마당에 내려앉기 시작했다. 귤이란 게 말이야. 껍질은 잘 벗겨지는데도 막상 속은 엉켜있거든. 조심히 안 다루면 다 으깨져. 이호수의 말에 유미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건 귤 얘기야? 아니면 사람 얘기야? 둘 다 정확한 대답이었다. 잠시 뒤 유미지는 귤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이호수는 그녀가 등을 돌린 그 짧은 찰나에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느낄 수 있는 오후. 귤 하나가 다 전해주는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었다. 유미지는 부쩍 마당을 자주 걷기 시작했다. 정해진 시간은 없었지만 오후 해가 벽에 기울기 시작하면 꼭 한 바퀴를 돌았다. 길을 걷는 이유는 단순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혹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애매한 틈에 이호수가 늘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유미지는 작은 운동화를 꿰어 신으며 문을 나섰다. 골목 끝에 이호수가 보였다. 그의 옷은 흙먼지가 묻은 채였고 손에는 홈이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런 모습은 서울에선 본 적 없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풍경이었다. 호수는 유미지를 보며 한 손을 들어 인사했다. 걷는 거야? 같이 걸을까? 그 말에 유미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한마디 말도 없이. 하지만 그 고요함은 불편하지 않았다. 바닥엔 마른 풀잎이 바스락거렸고 누군가의 창문 너머로 김이 새어나왔다. 한참을 걷던 중 이호수가 입을 열었다. 예전엔 너 이렇게 말 없진 않았는데. 유미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예전엔 말해도 되는 줄 알았지. 그 대답엔 여러 겹의 감정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은 이호수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다. 그는 멈춰선 채로 유미지를 바라봤다. 지금은 말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 질문엔 즉답이 없었다. 유미지는 시선을 피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조금 더 빨라져 있었다. 이호수는 조용히 따라가며 말을 이었다. 나는 아직도 내 말 기다리고 있어. 예전처럼. 바람이 불었다. 유미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없이 걷던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혀 작은 들꽃을 하나 꺾었다. 너 아직도 이런 거 좋아하니? 이호수는 그 작은 들꽃을 유미지 손에서 받아들며 웃었다. 응, 여전하네. 그거 기억나? 체육대회 때 내가 꽃반지 만들어줬던 거 진짜 반지처럼 끼고 다녔어. 유미지는 작게 웃었다. 그게 맨드람이었나? 무슨 꽃이었지? 몰라. 난 그냥 너 손으로 만든 거라 좋았어. 짧은 침묵. 하지만 그 사이엔 흐르는 감정이 많았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엔 발걸음이 같은 속도였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음보다 발이 먼저 걸어가는 길 위에서 다음 날 아침이 환하게 밝았다. 들녘엔 이슬이 자글자글 맺혀 있었고 집집마다 연기처럼 피어나는 된장국 냄새가 골목을 감쌌다. 유미지는 조금 늦은 추하게 마당으로 나왔다. 손에 작은 쟁반을 들고 있었고 그 위엔 따끈한 두 잔에 커피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어제의 걸음을 기억했다. 길을 나서면 어딘가에 있을 이호수를.
마당 끝에 있는 담벼락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기대했던 풍경이 그 자리에 있었다. 호수는 농기구를 손질하며 앉아 있었고 고개를 들며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 이건 무슨 영광? 유미지는 커피를 내밀며 작게 웃었다. 그냥 어제 걷다 말한 꽃반지가 생각나서 그날 같이 마신 커피도 기억나더라고. 호수는 커피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기억한다고 말했지. 너한테 받은 건 다. 그 말에 유미지는 웃다가도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 시절 자신에게 그만큼 특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한 모금의 커피가 지나가고 호수가 말을 이었다. 너 진짜 기억 안 나? 우리 졸업사진 찍고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 유미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 뭐였는데? 내가 내 어깨 툭 치면서 그랬잖아. 나중에 어디서 마주치면 그땐 커피 한 잔 정도는 사주겠다고. 그게 지금이네. 유미지는 피식 웃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 응, 난 그날 그 말만 믿고 군대 갔다 왔어. 그 말에 두 사람 사이로 작은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LP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이윽고 유미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그때 너한테 그런 감정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말 못했어. 이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너는 그냥 너무 반짝였거든. 가까이 가면 꺼질까봐. 그 순간 담벼락 너머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려왔다. 유미지는 고개를 돌렸고 바로 옆집의 아주머니가 강아지에게 밥을 주며 말했다. 두 사람 커피향 좋다. 봄바람도 달달해지겠네.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둘의 표정엔 충분한 대화가 오갔다. 그렇게 따뜻한 봄 아침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날 이후 유미지는 커피잔을 한 잔 더 준비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리고 그날 서울의 오후는 유난히 조용했다. 사람들 틈을 헤치며 각자의 길을 가는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는 잠깐 멈춰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순간 우리 사이를 스쳐갔다. 그게 다시 시작이라는 걸 우리는 그때 몰랐다.